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장경태 의원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도, 일반 민간 시민에게까지도 전방위적인 무자비한 통신 사찰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일지 수천 명일지 모르는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꾸짖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수석 맡고 계신 김용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당 법률위원장이신 박균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포함해 약 3,000여 명에 달한다는 묻지마 사찰 확인된 사례만 국회의원 19명,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당원 9명, 검찰공화국의 빅브라더 국민사찰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저와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사찰을 했다. 미친 사람들 아니냐? 국회의원 보좌관만 사찰해도 원래 난리가 나는 것이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당 의원들 단톡방까지 털었다. 그러면 결국 다 열어본 것 아니냐? 이거 놔둬야 하겠냐? 당장 구속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게 40에서 60여 년 전 일도 아니고 이런 짓거리를 하며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나?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30일 통신 사찰에 대해 직접 한 말입니다. 당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검찰의 통신 사찰 피해자는 이재명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139명으로 이들 중에는 교육연수국, 자치분권국, 당원 주권국, 직능국, 하다못해 국제국 소속 직원들까지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 하루 조사 결과일 뿐입니다. 통신 사찰을 당한 사람들의 지인, 후원자, 지역 당원까지 합하면 피해자 수는 수백, 수천, 얼마에 달할지 짐작조차 못할 정도입니다. 전방위적이고 무자기적인 무도한 검찰공화국의 통신 사찰입니다. 어떠한 범죄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행된 무차별적 통신 사찰이자 정치 사찰이며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공권력 남용입니다. 애초에 통신정보조회 주체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은 못하게 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를 직접 수사했던 것도 모자라 압수수색과 통신정보 조회를 남발하고 있는 것부터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검찰은 수사기관이 통신정보를 조회하고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원칙까지 어겼습니다.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은 수사의 당사자나 핵심 관계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3천여 명의 국민이 모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핵심 관계자라는 말입니까?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2에서는 통지유예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사유로 통지를 6개월이나 유예했습니까? 검찰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습니까? 통지를 유예한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국민을 사찰하는 검찰의 행태는 전 국민을 감시 속에 억압하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속 빅브라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기부에서는 매년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통신자료 확보 건수는 22년 130만 건대에서 23년 147만 건대로 증가했습니다. 약 3년이면 대한민국 국민의 10%는
검찰에 의해 통신사찰을 당한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7조의 내용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으로 헌법 무시가 일상화된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통신사찰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통신사찰의 피해자분들이 계실 수 있기에 통신사찰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검찰에 부당한 통신사찰을 당한 분이 계신다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수처에 대해서 통신자료조회는 정치사찰이라며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사회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한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입니다. 끊이질 않는 검찰의 부정과 부당한 사찰에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정치검찰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결단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1동.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장을 청구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통신 사실 확인 조회와 달리 이번 통신기록 조회는 영장 없이 검찰의 요청만으로도 무분별하게 전방위적으로 기록 조회를 할 수 있는 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된 이 해당 사안 등 1월 1일 이후에 문자로 안내된 의무가 생긴 이후에 파악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통신 기록된 내용은 개인적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면 통신사에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작년 혹은 재작년에 있었던 통신 기록 조회에 대해서도 전 국민들께서 정말 신청해 보셔야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보센터에 많은 제보가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자회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 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해결문 원인만 보면 그 위반 여부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나온 것 같아서요. 혹시 어떻게 판단을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수사권 남용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건 국민 누구나 느끼는 바일 텐데 다만 그게 어떤 뭐 처벌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통신 통보 유예를 하는데 사유가 있잖아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에게까지 통보 유예를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도 누군가를 또 통보 유예 해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피의 혐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신 기록을 조회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이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무고한 시민에 대해서도 유예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유예 과정과 기간이 이번 22대 총선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었기 때문에 만약 검찰이 성실하게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했다면 총선 전에 통지를 해야 됐을 거고요. 그랬다면 전 국민적 분노는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4월 10일 총선 전 통지를 했다면, 법대로 했다면 저는 큰 문제가 됐을 거고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유예한 행위 자체가. 네, 또 있으신가요?
준비가 되는 대로 즉시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단 전방위적으로 제보를 받아서요. 지금 저희가 안내문에도 했듯이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뿐만 아니라 일반 지인 또 지역 당원에게까지도 통신기록 조회한 것들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피혐의자와 통화한 내역이 있어서 조회를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누군지도 모르면서 혐의를 특정하지도 않으면서 무자비하게 기록 조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보고요. 2, 30명 규모가 아니라 2, 3천 명 규모로 했다면 그건 통신 사찰이죠. 그리고 지금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 탄핵이 법사위에서 곧 조사가 있을 예정인데 이 사안이 강백신 검사가 뭐 일부장했으니까 강백신 검사의 조사에 대해서 이 사안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백신 검사의 혐의가 추가된 거죠. 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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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보센터 운영 과정에서 또 현재 여러 피해자들 제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함께 다 취합을 해서 강력하게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뭐 중앙지검이든 대검이든 네, 논의해서 네. 운영센터 지휘는 어떤 분이 책임을 맡으시나요? 이건 좀 논의해서 센터 설치된 대로 바로 최고위에서 또 지정해서요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상 네. 관련해가지고 우선백분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게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법 개정을 뭐 여러 안들이 있긴 합니다. 뭐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는데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좀 유관 상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는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법은 또 여러 협의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당론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통신 사찰이 만약에 뭐 여러 의견이 있긴 한데요. 이게 지금 수만 명 규모가 될 수도 있다는 의혹들이 있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에 준하는 대응과 논의를 민주당 차원에서도 해야겠죠. 네. 또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